여러분, 좋은 뜻으로 시작한 복지 정책이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누가 옳다, 그르다 하는 정치적인 얘기를 넘어서서 그 안에 숨어 있는 시스템의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정말 역설적인 문제인데요.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사회에서 복지에 쓰는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어째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제자리 걸음일까요?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이 미스터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런 현상들이 보입니다. 일단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기본적인 생존 조건, 그러니까 먹고 자는 문제는 분명히 개선됩니다. 그런데 정작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비율은 그대로 멈춰 있어요. 심지어 장기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수는 거의 고정돼 버리죠.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돈은 더 쓰는데 왜 결과는 이럴까요? 자, 이런 상황을 보면 보통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네, 딱 두 가지 주장이 나오죠. 늘 듣던 얘기입니다. 한쪽에서는 저거 봐. 복지가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잖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반대쪽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야. 아직도 복지가 턱없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맞서죠. 아마 여러분도 이 논쟁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두 가지 주장이 전부 다 핵심을 놓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문제가 사람들의 게으름이나 돈의 액수에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복지 시스템의 설계, 그 자체에 있다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설계의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국가나 사회 전체의 시선이 아니라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도대체 왜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리는지 그 논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시선으로 따라가다 보면 정말 놀라운 패턴이 하나 보이기 시작해요. 바로 현상 유지.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사는 게 가장 똑똑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그분들이 게을러서가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 그 환경 자체가 위험을 감수하는 걸 바보 같은 짓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의 중심에 뭐가 있냐? 바로 복지 절벽이라고 불리는 정말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소득이 정말 딱 한 뼘, 아주 조금 늘었을 뿐인데 그걸 빌미로 그동안 받던 모든 혜택이 말 그대로 벼랑에서 떨어지듯이 뚝 끊겨버리는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인 상황을 만드는지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달 정부에서 주거비, 식비 이것저것 다 합쳐서 한 15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월급 30만 원짜리 일자리를 제안받습니다. 30만 원이면 괜찮은데? 싶겠죠? 그런데 이 30만 원을 버는 순간 소득 기준을 넘어버려서 그동안 받던 혜택 중에서 100만 원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30만 원 벌고 100만 원 잃었어요. 결과적으로 내 주머니엔 마이너스 70만 원이 찍히는 거죠. 자, 여러분이라면 이 일자리를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죠. 거절하는 게 100번, 1000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일을 하면 더 가난해지는데 누가 일을 하겠어요? 자, 방금 본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은 지극히 합리적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렌즈를 넓혀서 이런 합리적인 선택들이 수없이 모였을 때 이게 어떻게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대한 덫이 되는지 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복지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이중성이 드러납니다. 이건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데요. 한쪽 면에 보면 분명히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해요. 그런데 다른 쪽 면을 보면 더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둔하게 만드는 브레이크 역할도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왜 브레이크 역할을 하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삶으로 가려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좀 불안정할 수도 있고, 뭔가 도전했다가 실패할 위험도 감수해야 하고, 단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죠. 이런 불확실한 선택들을 해야만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복지 시스템의 목표는 뭘까요? 바로 이 모든 것들, 즉 소득 변동, 실패 위험, 손실 가능성 같은 것들을 나쁜 것,
없애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최대한 안정을 주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시스템은 스스로를 계속해서 더 강력하게 만드는 일종의 강화 루프, 그러니까 묘비우스의 띠 같은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순환 고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첫째, 복지가 최소한의 안정을 줍니다. 그럼 둘째,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성이 줄어들죠? 셋째, 여기에 복지 절벽이 나타나서 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는 시도를 오히려 손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넷째, 결국 그냥 이대로 있자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예요. 다섯째,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장기 수급자층이 두꺼워지고요. 마지막으로 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시스템은 더 커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이 완성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 덫이 이렇게 명백하고 강력하다면 왜 우리는 이걸 잘 알아채지 못하는 걸까요? 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교묘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시간차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마치 서서히 퍼지는 독과 같아요. 좋은 효과, 그러니까 당장 사람들이 굶지 않게 되는 건 눈앞에 바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 즉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되는 현상은 몇 년, 심하면 한 세대가 훌쩍 지나야만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 이 성공의 착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정책 시행 1년 차, 당장 범죄율도 줄고 사회 불안도 줄어드니까 모두가 박수를 칩니다. 성공적인 정책이다 하고요. 그런데 10년쯤 지나면 전문가들이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해요. 왜 복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지? 하고요.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한 세대가 통째로 이 시스템 안에 갇혀버립니다. 상향 이동이 아예 멈춰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때 가서 20년 전에 정책 탓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늦고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덫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선한 믿음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생각들이요. 사람을 보호하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지. 위험을 줄여주는 건 무조건 발전이야. 안정이 있어야 뭐든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믿음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맹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정이라는 건 분명히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꼭 필요한 디딤돌이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가려고 할 때 그 안정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디딤돌에서 족쇄로 바뀌는 그 전환점을 시스템이 제대로 설계하지 못할 때 우리의 좋은 의도는 결국 덫을 만들고 맙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문제점을 충분히 살펴봤으니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암울한 상황에서 출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스템을 부숴버리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하게 다시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목표는 복지를 없애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의 모양과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지렛대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까 말한 절벽 대신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혜택이 아주 완만하게 줄어드는 경사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갑자기 뚝 끊기는 게 아니라요. 둘째, 자금의 성격을 나누는 겁니다.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안정자금과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모험자금으로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심리적 안전망을 주는 거죠. 셋째, 보상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그냥 버티는 것에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직업 훈련을 받는다든지 구직 활동을 하는 것처럼 기회를 만드는 행동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시스템에서 건강하게 졸업할 수 있는 그 전환 단계를 정말 세심하게 설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복지 문제를 이야기할 때 던져야 할 질문은 얼마나 더 도와줘야 하는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도움이 과연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 자리에 가두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서부터 진짜 해결책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될 겁니다.